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가상환경을 이용한 주행보조 시스템 개발에 발표를 맡게 된 프로젝트 A조의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구성원은 일단 재창형님, 그리고 저, 그리고 현수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일단 각자 역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재창형님이 이제 주 메인으로 이제 ROS랑 그 종합적인 연결,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유니티 엔진상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엔진상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 가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 오픈 CV를 이용해서 레인 디텍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그리고 라이더 그리고 센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담당을 했고요.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개발 환경, 그 프로젝트 목표, 그리고 개발 결과, 그리고 이 저희가 개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완책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개요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주행도로에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직접 운전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모든 여건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유사의 가상환경상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시나리오들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가상환경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상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 이제 LG SVL이라고 LG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약간 연구실 같은데 거기서 만든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그리고 비 혹은 뭐 안개 이런 것처럼 날씨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실제 환경이랑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LG SVL이 그 유니티 기반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LG에서? 네네. 오케이. 네. 네, 저희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리눅스 상에서 저희가 로스를 이용해서 로스 마스터 쪽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뮬레이터는 이제 윈도우 상에서 작업하는 게 편해가지고 시뮬레이터를 이제 윈도우에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로 썼습니다. 잠깐만, 그 멜로딕이 아닐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LG SVL에서 권장하는 건 로스2 대싱을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로스2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도 많고 실제 권장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퍼런스 자료들도 로스1 기반으로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로스1 멜로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이제 차선에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을 경우에 그걸 이제 감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차를 컨트롤룸을 보내가지고 멈추게끔 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가상 환경인 만큼 인명사고에 대한 저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좀 실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가상 환경을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하게 됐는지 이유와 그 장단점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레인 디텍션 차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향후 보완책, 오브젝트 디텍션 물체 인식도 저희가 어떻게 직접 구현했고 향후 보완책, 그리고 라이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스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로스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그리고 센서 퓨징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하드웨어랑 이제 시뮬레이션 센서 스펙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하드웨어 스펙은 저희 이제 한국 MDS에서 지원해준 노트북인데 이제 쿼드로 RTX 4000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쿠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센서 스펙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1920, 1080의 사이즈로 전송을 해주더라고요. JPG 퀄리티는 이제 그 퀄리티가 대충 한 원본 이미지랑 비교해서 한 75% 정도로 나오고, 그 카메라 이제 디스턴스가 이제 0.1m에서 이제 1000m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채널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기본 뭐 RC카에 달려있는 원채널보다는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원래 실제 자율주행차에서는 1채널로만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채널 라이더도 한번 써봐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쓴 것 자체가 20채널 말고 더 이상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당 이제 10Hz 정도로 계속 정보가 계속 날라오고 있고요. 이거 라이더에 대한 디스턴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0.1m에서 1000m 정도 거리까지 같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상 환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선정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시중에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얼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카를라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어심 이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를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멘토분이 이제 이쪽 가지고 뭐 상업적인 것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권장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최종적으로는 선정을 안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에어심과 마찬가지로 얼리얼 엔진 자체가 좀 C++ 기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일단 얼리얼 엔진 다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얼리얼 엔진은 저희가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게 이제 LGSV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인 것도 엔진인 건데, 일단 LGSVL 자체가 이제 바이두의 아폴로나 아니면 오픈소스 오토웨어와 연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상세 설명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에어심이 유니티 기반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알게 된 게 조금 늦었던 건가요? 네, 저희가 이미 LGSVL로 유니티 기반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유니티 버전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걸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쵸. 네, 선택이 고사되었습니다. 아깝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API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LGSVL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니티 엔진 상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작업하는 환경인데요. 보시면은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 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되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 가상 환경 화면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필요한 자원들이 이쪽 아래 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할 때의 경우에 여기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기시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만들 때 저렇게 골라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뭐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환경 이제 수정할 때도 그냥 이미지를 약간 좀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레고 조립하듯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도로 구성하실 때?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엔진 뭐 게임 디자이너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주변에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쉽게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하이어라키는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이 목록이 요 씬을 구성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수정할 거 있으면 클릭하면 바로 이 창에 떠가지고 저희가 손쉽게 수정할 수 있었고요. 곡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경사도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네, 도로 자체를 좀 비스듬하게 만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곡선으로 네. 만들 수 있었죠. 경사도 같은 것도 지나가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상환경 만들고 그걸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실행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것처럼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차들을 여러 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교차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하였고,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라이다를 이용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가상 시나리오는 이제 교차로 그리고 정지 차선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앞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차들이랑 이제 횡단보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도 여기 시나리오에 추가되어 있고, 그 저 앞쪽에는 이제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이동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SVL 이제 시뮬레이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장점은 HDRP라고 이제 좀 현실과 비슷한 그래픽 퍼포먼스를 보여주게끔 하는 유니티 엔진상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래픽을 좀 이쁘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리고 C# 스크립트가 주된 언어이다 보니까 좀 누구나 좀 쉽게 한 일주일 정도만 C# 안다면, 기본 언어를 알고 있다 하면은 쉽게 코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S토어가 되게 자료가 많이 있어요.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되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충분히 원하는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니티 엔진 자체가 워낙 인디 개발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엔진이다 보니까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은 이제 LG SVL 자체에서 이건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라이다나 레이더, IMU, GPS 등 좀 센서 같은 거를 가상 환경에 맞게끔 실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얼리얼 엔진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좀 많이 낮게 나옵니다. 얼리얼 엔진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니티 엔진 그건 좀 낮았고요. 그리고 LG SVL 자체가 이제 순수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자체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설치 과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이거 설치하는데 제가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계속 이제 막 안 되고 막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토브 들어가면 뭐 설치 파일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GitHub 가서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 자체가 영어권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인코딩 문제도 있었었고 윈도우에 설치하실 때? 네, 윈도우도 그렇고 우분투에도 설치할 때도 우분투에서도 네. 마찬가지고요. 권장한다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권장한다면 유니티는 무조건 윈도우 추천드려요. 왜냐면 원래 유니티 엔진 자체가 맥을 타겟으로 원래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개발자들 윈도우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윈도우로 많이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리눅스도 사실 정식은 아니고 개발자들이 그냥 서브로 배포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바이두사의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시뮬레이터를 띄우면은 아폴로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보시면은 뭐 신호등, 차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저희가 지정된 데스티네이션까지 자동으로 주행까지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발견된 게 저희 노트북은 이제 RTX 버전에서 이게 GPU가 튜링 아키텍처를 쓰는데 이 아폴로가 튜링 아키텍처를 지원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그냥 제 개인 노트북에서 한번 직접 돌려봤던 거고요. 이제 그 차선책으로 이제 오토웨어를 쓰게 되었는데 오토웨어도 좀 괜찮을까 싶어서 사용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오토웨어는 그냥 포기를 하게 되고 오토웨어 자체가 이제 로스 기반이다 보니까 로스에서 토픽을 좀 뜯어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로스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랑 오토웨어 모두 ROS 방식으로 토픽을 주고받는데요. 근데 이제 아폴로의 경우 사이버 RT라는 얘네가 좀 자체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얘는 이제 아폴로 로스 브릿지라는 누가 깃허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RT로 주는 토픽을 이제 로스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로스 기반의 오픈소스라서 자료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로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폴로랑 오토웨어랑 둘 다 못 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못 썼는데 이제 그쪽 아폴로 자체에서 토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신호등을 보기 위한 텔레포트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와서 이제 저희 로스에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정.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상환경 이제 차선책으로 저희가 이제 LG SVL로 진행하던 도중에 유니티 자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다는 걸 보니까 얘는 이제 자체 솔루션인 심비즈라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프리알파 버전이라서 뭐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신청 확인이 되면 이제 유니티에서 메일을 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쉽게 하기 위해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하자. 네, 계속하세요. 네, 다음은 이제 차선 인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차선 인식은 이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LG SVL에서 발생한 이제 카메라 이미지를 수신한 뒤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오픈CV를 이용해서 황색선 그리고 흰색선을 검출하여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역할은 이제 수신한 정보를 HSV 필터나 아니면 BGR 필터로 좀 바꾼 다음에 이거를 캔이랑 플라인을 이용해서 차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좌표를 이제 로스로 보내가지고 이제 추후에 뭐 사람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정지를 위한 영역 같은 걸 설정할 때
위해서 이제 좌표를 로스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토픽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SVL 기준으로 SVL이 뱉는 거는 이제 프론트 캠에서 이미지 컴프레스드 이미지를 뱉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좌표를 송신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레인 디텍터라는 거를 이건 수신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네? 레인 디텍터.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컴프레스는 이제 컴프레스 이미지가 날라오는 거야? 아니면 러 이미지가 날라오는 거야? 컴프레스드 이미지가 나요. 뭘, JPG나 뭐 아니면 PNG 그런 거에 아니면 뭐 어떻게 풀어서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실시간으로 그 디코딩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CVT나 아. IN 디코드를 써가지고 제가 그냥 실시간에 계속 받고 있어요. 오케이. 네, 다음은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LG SVL에서 이제 저 이미지가 날라와서 로스 브릿지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그 로스 브릿지 서버에서 이제 로스파이 서브스크라이브로 다시 보내고 이제 이 서브스크라이브 있는 부분에 이제 퍼블리셔도 있어요. 이건 아까 방금 얘기드린 레인 디텍터를 위한 저희가 퍼블리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디코드를 통해서 CV 이미지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CV 이미지를 관심 영역을 지정해 준 다음에 이걸 이제 가우시안 블루로 이용해서 이쪽은 이제 황색 선을 찾는데 여기는 흰 선을 찾는데 사용되고요. 이쪽 아랫부분이 이제 황색 선을 찾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이미지들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로스로 다시 송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황색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흰선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스를 쓴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순수 오픈CV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 지나가면 흰색이 많다 보니까 좀 흰선 검출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개선한 문제점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뭐 이거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 시뮬레이터랑 레인 디텍터를 같이 작동시키면은 좀 레인 디텍터 부분에서 딜레이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같은 이제 GPU 자원을 쓰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그리고 뭐 비슷한 색이 나올 경우에 차선을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차선의 이미지만 새로 갱신하기 부드럽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이제 어드밴스 레인 디텍션이라고 이거 이제 유다시티에서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보통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방식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서 레인 내 딥러닝을 이용해서 차선 이미지를 학습 후 추론하는 게 저희 이제 추후 개발 계획입니다. 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드밴스드 레인 디텍션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미 차선이 검출이 잘 되면은 부드럽게 표시가 좀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하다가 성능상의 문제도 있고 검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네, 주의 있게 개발을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레인 디텍션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앞에 오픈CV가 중점보다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차선을 이제 잘 검출하는 건데요. 커브길이나 아니면은 안 보이는 그 다음 도로까지 좀 예측을 해줘가지고 차선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 발표는 현수가. 예, 안녕하세요. 저 오브젝트 디텍터와 라이다를 담당한 안현수라고 합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앞서 상민이가 설명한 것처럼 로스 브릿지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LG SVL에서 발행한 토픽을 이제 서버를 통해서 받는데 이때 받을 때 토픽을 이 로스 브릿지에서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그 웹소켓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토픽 이름만 통일시켜준다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단 오른쪽 사진이 LG SVL의 그 기본 뷰고 왼쪽에서 이제 로스 RGB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상민이가 받은 것처럼 그 컴프레스드 이미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이용했는데 딥러닝 물체 검출 방법은 SSD 300을 이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LG SVL에서 이미지를 받은 다음 이 SSD 300에 입력 들어갔을 때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뭐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제 딥러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SD 300을 이용했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저희가 이거를 기터브에서 발견했을 때 거기서 제공해주는 모델을 썼는데 이 모델은 파스칼 VOC 2007년이랑 2012년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모델을 갖고 오브젝트 디텍트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상에 29프레임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슈가 있었던 게 이 서버랑 그 로스 브릿지 서버랑 그 LGSV를 동시에 돌렸을 때 10프레임 미만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그냥 형님께서 이제 서버랑 LGSV랑 따로 독립시켜서 작동을 시키니까 아까 전과 같이 30프레임까지 나오는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된 거는 욜로 V3 타이니가 적용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이것까지 적용시키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지금 PC 한 대를 이용해서 서버와 LGSV를 작동시킨다면은 이제 차후에는 독립된 PC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산 관계도가 두 개다 지금? 이 개성하게 현재 관계 이제 라이다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디텍터와 마찬가지로 그 LGSV에서 발행한 토픽을 받아서 저희가 로스로 이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포인트 클라우드 2라고 이 라이다의 정보들, 좌표값들을 전송할 수 있게 특화된 그런 메시지 타입인데 이거를 LGSV에 받아와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PCL이라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우분투 18.04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우분투 18.04에서 이슈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후에 뭐 16.04나 이 18.04가 지원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관해서 프로젝트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포인터 클라우드 2는 XYZ 좌표를 받는데 이제 PCL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이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각도와 그 장애물 간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필터링을 거치는데 필터링이란 이제 저의 차의 진행 방향, 차선을 이외에는 버리고 저희 차선 앞에 있는 전방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필터고 이 필터를 거쳐 나온 결과를 비교를 통해서 장애물의 유무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메인 프로세스에 int 16 멀티 어레이 타입으로 전송하는 게 이 라이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다와 파라미터 세팅인데 LGSVL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상민이가 설명했던 대로 카메라, IMU, 라이다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다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라이다 채널을 20채널을 설정했습니다. 1채널부터 최대 32채널까지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속도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20채널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 채널은 0.5, 최대 100으로 설정돼 있고 로테이션 프리퀀시는 10Hz, 토픽은 포인트 언더바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만든 라이다 필터 노드의 그 목적은 LGSV에서 발행한 토픽을 정보를 수신해서 해석한 뒤 차선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것을 메인 프로세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역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그거를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비교 대조로 장애물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QT 그래프를 보시면은 로스 브릿지 웹소켓에서 포인트 로우를 받은 뒤
이 필터를 거쳐서 리절트라는 토픽을 다시 발행하는 게 이 라이다 필터 노드의 인풋과 아웃풋 관계입니다. 라이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SVL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to X, Y, Z 좌표를 데이터를 받은 뒤 근데 여기서 32채널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온다면 저희가 20채널을 사용하니까 20 곱하기 360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처리하기에는 전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이 스펙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거를 각도를 계산합니다. 아크탄젠트 그냥 간단한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한 다음 이 각도를 가지고 채널을 확인합니다. 채널을 확인하는 이유는 뒤후에 유유 채널에 관련돼 있고 채널 확인 방법은 이것이 각도를 계산하다 보면은 360도 회전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바퀴 돌면은 다음 채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채널 카운팅을 하고 이 채널 카운팅을 했을 때 그 채널 결과는 유유 채널을 확인하는데 이 앞쪽에서 상민이가 설명한 대로 이 라이다의 최대 범위가 100m입니다. 2000m입니다. 2000m. 2km인데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한 값이고 1채널 같은 경우는 차 앞에 본넷에 붙어있을 때도 있고 채널의 수마다 다른데 낮은 채널들은 무의미한 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유 채널을 확인한 뒤 유유 채널이 확인된다면은 유효 각도를 확인합니다. 유효 각도 같은 경우는 그 차선 전방 진행 차선 전방인데 이거는 일일이 그 계산을 통해서 이 필터 컷오프 값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가 지금 끊겼는데 여기도 노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 채널이 아니면은 다시 다음 각 데이터로 넘어가고 이것도 유효 각도가 아니라면은 유효 각도가 아니라면은 다시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 이제 유효 각도가 제 앞차선이 된다면은 감지거리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했을 때 저희가 거리를 반지름을 알 수 있듯이 이 공식을 이용했고 이 r값을 이용해서 측정 거리와 감측 거리가 있는데 지금 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측정한 거리입니다. 감지 거리는 이 채널이 그 정상 상태에 있을 때의 평균적인 감지 거리입니다. 근데 이 평균 감지 거리보다 낮다면은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센서 CMD 맥스로 이 리절트를 전송하는데 이거 같은 거는 인트 16 멀티 어레이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각도, 거리, 채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다만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인데 이 사진만 보시면은 이 차가 진행 도중에 이 자기 차선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라이다 필터 노드가 감지를 해서 이렇게 명령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신부로 보내면 그 수신 결과가 잘 깨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각도랑 거리 그리고 이게 채널, 각도, 거리가 수신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노드는 결과적으로 LGSV에서 포인트 로우라는 토픽을 수신하고 이걸 수학전 연산을 통해서 리절트를 다시 메인 프로세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계획은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향후 목표입니다. 다음 단계로 로스와 첨가의 개발을 맡게 된 한신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로스를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 수신 및 해석, 상황 판단을 하여 차량 제어를 하였습니다. 센서의 종류는 카메라, 라이다 두 종류가 있는데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인 디텍트,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이 LGSVN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로스 브리지 서버를 이용하여 라이다와 메인 카메라의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노드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센서 퓨징을 하게 됩니다. 센서 퓨징을 통해서 그 얻어진 값을 심 컨트롤에서 제어 메시지로 변환해서
LG S21 시멘트에 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갖고 키보드 입력 메시지를 가상 키보드처럼 보내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센서 커맨드 먹세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정보, 물체 정보, 라이다 정보를 믹스하여 심 컨트롤러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먹스할 때는 영상에서는 차선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체 좌표가 이 차선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녹색 좌표는 타겟인데 자기 영역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타겟 영역으로 알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 컨트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송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송 메시지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로스 메시지 방식이 없어갖고 키보드 제어 방식으로 가상 키보드처럼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시연 동영상은 다음과 같 보시면은 차선을 따라 가다가 자동차가 앞에 발생하면은 바로 브레이크와 비상등을 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도 똑같이 관심형에서 있는 사람만 인식하여 멈추게 됩니다. 저 사람아. 어, 시민상의 사람아. 그러니까 딱 살아남은 거네, 덕분에. 그렇죠. 우리 많이 실장님. 죽였습니다. 아니. 살아서 산 것이 아니야. 일단 향후 과제로는 일단 각 파트가 있는데 시스템으로는 통합솔루션 신비주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신비주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개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먹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레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정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기화나 예외 처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선 인식이 있긴 한데 지금 차선 인식이 무거워서 가벼운 라이트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차로나 커브로 들어갔을 때는 차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차선에 대한 물체 추적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레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좀 더 성능을 강화시키고요. 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한 PC에 다 돌리기에는 너무 뻑차기 때문에 서버 단으로 나눠갖고 분산을 해갖고 처리하면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라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에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슬램을 이용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오토웨어를 사용했었으면 좀 약간 좀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연동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막혀 있을까요? 깃허브에서 있는 걸 다 다운받고 세팅을 했는데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오토웨어가 아예 그냥 UI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정상적으로 OK를 받았는데 다른 걸 아예 데이터를 못 불러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슈여서 아마 그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그게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이 도커 안에서 실행만 자기네가 배포한 도커 내에서 실행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갖고 아마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GPU가 너무 최신이다는 그런 건가? 그렇죠. 아폴로에서도 이게 문제가 아키텍처가 있었습니다. 달라갖고 아예 오작동을 하거나 아예 실행이 안 되는데 지금 UI가 깨진 거 자체는 아예 작동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로드를 그렇죠. 못하거나. 어떻게 뭐가 이제 들불러졌거나 연동이 안 됐거나. 그렇죠. 오케이. 알겠어요. 되게 좀 아쉬운 면이 없진 않아도 이 시도 자체가 저는 이제 좋아서 그러니까 신비즈 하나가 제일 아쉽고 앞으로 좀 계속 좀 취업 전까지는 계속 들여다보셔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노트북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스가 어차피 그 녹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 백업을 해갖고 데이터를 얻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해갖고 그냥 영상 추적할 때 계속 토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녹화 재생이죠. 네, 그것처럼 해서 다시 구현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두 분의 집에서는 좀 돌아갔다 그랬잖아.
네. 개인 아폴로랑 그, 없어요. 근데 제 집에 있는 건 190 Ti라서 아폴로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느려? 근데 속도는 좀 엄청 느렸죠. 아 그렇겠다. 네. 뭐의 심 자체가 이게 무거워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단, 아니면 서머단 이렇게 나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아 그렇겠네. 그 하드웨어가 좀 그래서 세반되기 좀 되지. 그래서 아까 전에 카메라를 더 달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다르면은 더 내려가거든요 프레임이. 네. 세그멘트 카메라 다는 순간 프레임이 안 나와서 사진 그래도 애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강 없다고 그래도 나는 되게 좀 크게 잘 보고 있고요. 한국에 잘 연구 계속 하고 뭐 이쪽 관련 분야로 취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